2015년 8월 2일 아일랜드 출신인 39세 제이슨 코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자가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내 몰리와 두 자녀, 그리고 딸을 방문한 장인 장모가 있었습니다. 전직 FBI 요원이었던 장인 톰에게 몰리는 자식들 중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보기 위해서 장거리 운전을 해서 늦은 저녁에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 6시간 후 어둠이 깔린 새벽에 톰은 911에 전화를 합니다. What's going on there? My daughter's husband, my son-in-law, got in a fight with my daughter. I intervened, and I think he's in bad shape. We need help. Okay, what do you mean he's in bad shape? He's hurt? He's bleeding all over, and I may have killed him. 제이슨 코벳은 1976년 2월 12일 아일랜드 리머릭에서 쌍둥이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제이슨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14살 때부터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었으며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8살 제이슨은 1살 많은 마그렛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했으며 부부는 2004년 9월에 첫째 아들 잭을 낳았고 2년 후에 딸 사라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얻고 단란한 가정을 이룬 제이슨은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며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든 아내를 도와서 집안일도 많이 하는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후인 2006년 11월 21일 한밤중 아내 마그렛은 갑자기 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힘들어했으며 호흡기를 써도 소용이 없었는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이슨은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불러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31살 젊은 나이에 아내 마그렛은 어린 자녀와 남편을 남겨둔 채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30살이었던 제이슨은 아내를 잃고 세상을 잃은 것처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처지가 안타까웠던 누나 트레이시와 가족들은 아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가족들에게 신세를 질 수 없었던 제이슨은 집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줄 오페어를 구하기로 합니다. 오페어는 보통 젊은 여성이 외국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고 약간의 보수를 받으며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일종의 워킹홀리데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에 고용된 체코 출신의 여성과 두 번째로 있었던 스페인 출신의 여성 모두 어렵기도 했고 언어 소통 문제도 있었으며 그리고 애초에 오랫동안 일할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일을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제이슨은 이번에는 영어를 할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보모를 구하기로 합니다. 2008년 2월 제이슨은 미국 테네시주에 살고 있는 25살 몰리 마텐스로부터 보모 일에 관심 있다는 이메일을 첨부된 이력서와 함께 받습니다. 이력서를 본 제이슨은 분에 넘치는 학벌과 능력을 가진 몰리가 부담스러워 선뜻 결정하지 못합니다. 제이슨이 망설이자 몰리는 이 일을 너무 하고 싶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자 그는 그녀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몰리는 클램슨 대학을 졸업했다고 이력서에 썼지만 학교를 1년만 다니다가 자퇴했으며 아이들을 위탁해서 키울 수 있는 자격증도 있다고 썼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몰리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몰리는 들킬 게 뻔한 사소한 거짓말을 잘했으며 사람들이 의심하고 따지면 거짓말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대곤 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 살고 있었던 몰리는 2008년 3월 10일 보모로 일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에 있는 리머릭으로 향했습니다.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편도 티켓만 가지고 온 몰리는 아일랜드에 얼마나 머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입국 심사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취업 비자도 없었기 때문에 몰리는 결국 입국을 거절당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몰리는 즉시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다시 아일랜드로 날아갔으며 결국 입국 심사에 무사히 통과합니다.
일하고 있던 제이슨을 대신해서 몰리를 마중 나온 친구는 처음 몰리를 보자마자 과연 그녀가 얼마나 제이슨을 도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봄으로 일하러 온 몰리가 마치 미스 아메리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꾸미고 왔기 때문입니다. 몰리가 온 첫날부터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하고 잘 따랐으며 무엇보다도 제이슨도 그녀가 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이슨과 몰리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몰리 마틴스는 3남 1녀 중 장녀로 1983년 9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유일한 딸이었던 몰리는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부촌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톰 마틴스는 전직 FBI 요원이었으며 어머니 샤론은 에머 대학교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였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았던 몰리는 지역 수영 선수 생활도 할 만큼 수영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몰리는 수영 연습을 하던 중에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다리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수영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참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지며 학교를 많이 빠지게 되면서 불안과 우울증을 겪기 시작합니다. 2003년 클램슨 대학교에 입학한 후 그녀는 감정 조절 어려움, 불안함과 심각한 두통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조울증을 진단받고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녹스빌로 돌아온 몰리에게 부모는 시내 근처에 콘도를 하나 구해서 그녀가 독립해서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몰리는 혼자 자유롭게 지내면서 미용실 데스크에서 일도 하고 틈틈이 모델도 하는 등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데이팅 앱에서 만난 키스 머긴과 사귀게 되었고 둘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조울증 환자인 몰리와 같이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착했던 키스는 그녀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몰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키스는 그녀에게 청혼했고 둘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뱃속의 아기는 자연 유산되었고 슬픔에 빠진 몰리의 조울증 증세는 악화되었습니다. 몰리가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는 그녀를 아틀란타에 있는 정신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몰리가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남자친구 키스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녀를 돌봤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4일 후 그녀는 머리도 식힐 겸 유럽에 가서 보모로 지내다가 금방 돌아오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한 후 그렇게 제이슨이 있는 아일랜드로 떠났습니다. 키스는 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러 갈 만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몰리가 떠나고 2주 후 키스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이별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제이슨은 집에 상주하고 있는 부모와 깊은 관계에 빠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몰리에게 향하는 육체적인 욕구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아이들도 그녀를 잘 따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몰리는 자신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일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슨 가족들은 그녀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점점 가족들과 교류를 끊으며 거리를 두었고 가족들은 그가 몰리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섭섭했지만 제이슨과 조카들이 행복하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제이슨과 몰리는 연인이 되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으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가끔 싸움도 하고 힘든 시간도 있었으며 서로의 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기 위해 몰리는 미국에 가서 제이슨과 떨어져 지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몰리는 자신이 죽은 아내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았고 또한 제이슨이 자기와 재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아일랜드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제이슨은 몰리의 소중함을 알았으며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이슨은 몰리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했고 그녀 역시 제이슨과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몰리는 전부인 마그렛이 살았던 집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녀를 놓치기 싫었던 제이슨은 더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2010년 발렌타인데이 제이슨은 아이들과 함께 몰리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그녀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몰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일랜드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제이슨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침실 5개와 욕실 3개가 있는 아름다운 집을 구입했으며 안정적인 직장도 금방 구했습니다. 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으며 가끔 아르바이트로 수영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4일 둘은 몰리의 고향인 테네시 녹스빌에서 아름답고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톰이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갔으며 잭과 사라는 꽃을 뿌리며 신랑 신부와 같이 행진을 했습니다. 몰리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으며 모두 행복해 보이는 결혼이었지만 제이슨 여동생 트레이시는 몰리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남편 제이슨을 어떻게 만났는지 친구가 몰리에게 묻자 원래 마그렛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고 너무 태연하게 몰리가 말했다고 합니다. 몰리는 마그렛을 만난 적도 없었으며 또한 마그렛은 암이 아닌 천식 발작으로 돌연사했기 때문에 트레이시는 몰리의 쓸데없는 거짓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제이슨의 어린 조카가 결혼식 음식 대신에 맥도날드를 먹는 모습을 본 몰리가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서 조카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짜증을 내던 몰리는 어느 순간에는 울기도 했으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내서 웃기도 하는 등 변덕스러운 모습에 트레이시는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후 잭과 사라는 몰리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이슨과 몰리는 아이들 학교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교성이 좋았던 제이슨은 집 밖에 나와 있는 이웃들과 맥주를 마시고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이웃들은 제이슨을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몰리는 잭과 사라를 자기가 출산했으며 제이슨이 첫사랑이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금방 거짓말이 들통났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이상하다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리는 사람들 앞에서 제이슨이 뚱뚱하다고 비아냥거려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으며 몰리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지친 제이슨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제이슨은 아일랜드에 대한 향수병을 앓게 되었고 몰리와 싸우는 횟수도 늘더니 급기야 이혼 얘기도 꺼내게 됩니다. 물론 싸움의 원인은 몰리에게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약 이혼을 하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 물었고 변호사는 그녀가 법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몰리는 제이슨에게 아이들을 자기가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이슨은 그녀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갈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눈치챈 몰리는 남편과 아이들의 여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이슨 동의 없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만약 제이슨이 폭력적이고 나쁜 아버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이혼할 경우 몰리가 양육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몰리는 제이슨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제이슨의 공격적인 언행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몰리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이슨은 몰리가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그녀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감시했으며 그녀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몰리가 돈을 많이 쓴다며 항상 화를 냈으며 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장인 톰에게 남의 부부 사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무섭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몰리는 제이슨이 자기를 통제하려고 했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족을 학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2일 녹스빌에 살고 있던 몰리의 부모는 5시간을 운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딸의 집에 밤에 도착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사라에게 줄 테니스 라켓과 잭에게 줄 야구 방망이를 선물로 가지고 왔지만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주기로 합니다. 몰리의 부모는 지하에 있는 게스트룸으로 잠을 자러 갔으며 몰리와 제이슨은 1층에 있는 부부 침실로 그리고 아이들은 2층에 있는 각자의 방에 가서 잠에 들었습니다.
몰리와 톰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 3시경 악몽을 꾼 사라가 부부 침실로 왔고 잠에서 깬 몰리는 사라를 2층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재운 후 다시 부부 침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제이슨은 몰리에게 무섭게 화를 냈으며 부부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잠을 자고 있던 몰리 아버지 톰은 위층에서 들리는 부부싸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싸움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딸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톰은 딸이 맞고 있다는 생각에 잭에게 선물하려고 사온 야구 방망이를 들고 부부 침실로 갔습니다. 부부의 문을 열었을 때 제이슨이 딸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며 장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이슨은 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욕실로 그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톰은 가져온 야구 방망이로 제이슨 등을 때렸고 제이슨은 야구 방망이를 뺏기 위해서 몸을 날려서 톰을 쓰러뜨렸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잡은 제이슨이 톰을 공격하려는 순간 몰리가 부부 침대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 남편의 머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렸습니다. 일어난 톰도 합류해서 야구 방망이로 제이슨을 때렸으며 한동안 부녀는 계속해서 제이슨을 번갈아 가면서 야구 방망이와 벽돌로 때렸습니다. 제이슨이 움직임이 완전히 멈추자 안심한 부녀는 공격을 멈췄습니다. What's going on there? My daughter's husband, my son-in-law, got in a fight with my daughter. I intervened, and I think he's in bad shape. We need help. Okay, what do you mean he's in bad shape? He's hurt? He's bleeding all over, and I may have killed him.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요원들의 말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피로 흥건했으며 끔찍하게 공격받은 제이슨의 머리는 뇌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옮길 때 머리가 부셔져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우발적인 사고로 보기에는 공격이 너무 지나치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이미 다 말라 있었으므로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며 몰리의 우는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을 흘린 자국이 없었다고 합니다. 몰리는 목 부위를 만지면서 고통을 호소하며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그녀의 목에는 조그마한 상처 하나만 있었으며 다른 부상은 없었습니다. 몰리는 제이슨이 하루 종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과 아버지를 죽일 것 같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남편의 머리를 왜 계속 때렸냐는 형사의 질문에 벽돌을 들고 처음 제이슨의 뒤통수를 때린 후부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몰리는 대답합니다. 부검 결과 그의 머리는 수많은 열상, 찰과상, 타박상을 입었으며 여러 번의 두개골 골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사망한 후에도 몇 차례 더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몰리가 제이슨이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중 알코올 도수는 0.02%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제이슨은 술이 다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잭과 사라는 몰리의 남동생 집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고 사건 발생 이틀 후 잭은 아버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nd when he was getting out, what would he do? He would physically and verbally hurt her mom. Did you see him physically hurt her? Once or twice. What did you see? Punch him, hit him, push him. 왜 벽돌이 안방 침대 옆에 있었는지 잭에게 물었고 엄마 몰리와 벽돌을 예쁘게 칠해서 정원을 장식할 계획이었는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밖에 있던 벽돌을 안방으로 들여놓았다고 잭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 넓은 집안에서 하필이면 벽돌을 안방에 그것도 침대 옆에 보관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제이슨 누나 트레이시가 아이들의 임시 양육권을 갖게 되면서 잭과 사라는 몰리의 남동생 집에서 나와 고모 트레이시와 지내게 됩니다. 잭과 사라가 몰리의 동생 집에서 지내는 동안 몰리 식구들은 아이들에게 만약 누군가 아빠 제이슨에 대해 물으면 그가 집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해야 모두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몰리 가족이 사회복지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아이들을 연습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벽돌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몰리와 톰은 2015년 12월 18일 2급 살인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제이슨이 잔인하게 살해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범죄 현장 사진과 경찰관의 증언을 포함한 법의학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이름으로 들어있던 7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살해의 동기로 지목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톰은 매우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가 전 FBI 요원이었던 것을 배심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법정에선 톰은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아버지로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배심원들은 잠자고 있던 제이슨을 몰리가 벽돌로 공격한 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꾸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16년 8월 9일 몰리와 톰은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몰리는 20년형을 그리고 톰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몰리와 톰은 배심원의 자질 문제와 허위 진술로 인해 지나친 형량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2021년에 승소합니다. 그들은 승소 후 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열린 재심에서 몰리는 51개월형을 그리고 톰은 74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잭과 사라는 트레이시 고모에게 입양되어 아일랜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